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관심사였던 건 박근혜 대통령 과연 어디 앉느냐 이런 것부터 얼마나 예우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열병식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민 대표님, 네. 오늘 열병식 중국에서 6년 만에 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예. 그리고 2009년, 이렇게 네. 열렸고, 그때는 국경절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승절,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그 다음 날이죠. 를 이제 기념해서 전승절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올해는 국경절날 하지 않고, 이제 전승절 해서 6년 만에 열리게 된 겁니다. 예. 우승 교수님, 오늘 네. 열병식 직접 보셨을 텐데, 네. 보신 소감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중국이 자리 배치의 정치학 아주 절묘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승절이나 열병식은 중국 국내적인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즉 중국 사람들 그 고도 성장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국강병으로 인한 자긍심이라든가 그 긍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왼편에다가 예. 중국의 전현직 국가 원수를 배치함으로써 예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을 배치시켰는데 예. 우리가 당초 예상할 때는 그 시진핑 주석이 바로 옆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초 VIP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저께 와가지고 특별 단독 오차는 우리 대통령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할 때라든가 혹은 성례 오를 때도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옆자리에서 갖고 또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움직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전담 통역을 배치해줬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했다.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가 섭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바로 옆에다가 푸틴을 예. 배치해서 결국은 이 자리 배치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국내를 잘 고려한 절묘한 정치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 질문 중에 그런 게 오늘 들어왔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우를 이제 단독 오차냐 이런 걸 통해서 예우를 상당히 받은 건데 과연 그럼 자리 배치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 외에 다른 자리에 그럼 서기가 어렵지 않았냐? 현실적으로 이 자리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느냐? 이걸 보고 뭐 극진한 예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중국 내부에 있는 인사들, 즉 전직 국가 주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직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어디에 앉을까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저 성물에 오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 오른쪽이 푸틴 대통령이 앉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작 와서 보니까 바로 장점인 전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도 모두 나왔고 그 이전에 같이 상무위원 했던 사람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섰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들 저 순서대로 원래 관례대로 선 겁니다. 관례? 예. 그리고 후진타오 오른쪽에는 리커창 총리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네, 그렇게 섰습니다. 실제로. 네. 그대로 쭉 쓰고 난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장가오리 상무위원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직 상무위원들이 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직 상무위원도 정엽 주석까지만 먼저 서고 그 다음에는 또 뒤에 가서 밀려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빈들은 어떻게 서느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관계는 원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거든요. 우리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 층하를 한 5, 6개 있던 거를 무려 14개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가까운 나라는 사실은 자기의 나라의 송유관을 지금 중동의 송유관을 들여와는 파키스탄처럼 전천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가장 위고요. 바로 그 다음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보다도 러시아가 GDP에서는 약간 밀리긴 하지만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게 관례상 맞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가 저기 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카자흐스탄이 그 다음에 GDP도 예. 넓고 땅덩어리 넓고 중국하고 협력 관계도 많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긴 대표님. 네.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여기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북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현실을 보여주는 자리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이 사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예. 여기가 아니고 원래는 거의 뭐 안 보이는데 한 화면에 안 들어오니까. 한 화면에는 잡힐 수 없는 예. 헬 30m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최룡해가 거기 밖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각국의 대통령 그리고 각국의 수상, 총리 또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번 그 대표단이 외국 대표단이 한 59명이 되는데 그 반기문 총장의 부인까지 하면 60명이 됩니다. 60명 중에서 이 최룡해는 지금 현재 최룡해 직함이 뭐냐면은 예. 국가체육지도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우리로 치면 체육부 장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노동당 비서라는 어떤 권력이 더 추가가 되니까 우리의 장관급보다는 좀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중국과 조중안보동맹 이런 어떤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국제사회의 의전 체계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30번째 또는 15번째로 당겨달라. 그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딱 최룡해의 현재 직함에 맞는 자리가 자리에 제일 앉았다. 끝자리가 아니었나.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전상철 차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에 여러 번 노출이 됐습니다. 한 4번 정도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 4번의 위치 어떻게 바뀌었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예. 번째는 이제 오늘 그 시진핑 주석 내외와 사진을 찍는 모습이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 단체 사진 먼저 볼까요?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자, 이 사진입니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옷이 확실히 이제 좀 티가 나죠. 보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노란색, 황금색 옷을 입었고 옆에 뻥리 위한 여사가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옆에 이제 또 여사가 또 한 분 계시죠.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옷이 화려해서 눈에 확 띄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그 우리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고요. 예. 왼쪽으로 그 시진핑 주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서게 됩니다. 저게 이제 사진에 저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 다음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자리가 아닌 시진핑 주석 내외와 왼쪽, 그러니까 시 주석의 왼쪽에 서게 됩니다. 화면의 왼쪽이고요. 시진핑 주석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네. 저건 이제 전부 다 모든 정상들이 똑같이 저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건 뭐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은 막루에 이제 올라갈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걸어갈 때는 저렇게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자기의 시 주석을 기준으로는 왼쪽에 서서 계단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걷게 됩니다. 제일 가깝게 서서 여러 가지 예. 얘기를 하는 자리에 섰더라고요. 옆에 이제 통역까지 예. 붙어서 다 통역을 해주면서 이게 통역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요. 이제 막루에 올라갔을 때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서게 되면서 4번이나 자리가 바뀌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중국이 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4개를 모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4개를 보여주면 전체가 찍을 때 사진 배치는 보면은 자, 펑리위안이 여사가 있을 때는 바로 펑리위안의 왼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펑리위안 여사가 없었다면 펑리위안 여사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할 때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서도록 오른쪽에 서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루에 올라갔을 때는 내빈이 있기 때문에 외빈들만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예. 그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극진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우를 최대한 잘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직접 했다? 예, 수차례 네.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뭐 자리 배치는 자리 배치고 별도의 영적팀을 구성을 하고 전용 또 대기실을 마련해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그다음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 중간쯤에 나와서 시주석하고 악수를 하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저게 일찍 나오면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맨 마지막에 뒤로 나올수록 사실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배려를 해줬고, 하지만 별도의 영접팀과 대기실을 마련해준 것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해주고, 러시아와 한국 정상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해주는 모습, 비슷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중국 정부가 보여줬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天安문 막내에 올라 있을 때 보니까 특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선글라스를 쓸 수 있는지 저도 좀 의아하게 보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왜 선글라스를 썼는지 무엇보다 이 표정이 궁금했는데 표정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그 야외 행사니까 예. 햇볕을 가리기 위한 목적에 선글라스를 꼈다라고 하는 해석도 일단은 가능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위치가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그만큼 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극진하게 예우한 그런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승절 행사에서 그 조명받는 위치에서 정말 기쁘게 막 그 박수를 치기도 참 애매하고, 예. 그렇다고 남의 행사가 잔치집가 뚱하게 있기도 애매한 이런 표정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통해서 비교적 그 표정 중립적인 이런 자세로 임할 수가 있다. 부담을 덜기 위한 이런 것일 수 있고, 예. 실제로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어떤 그런 공식 행사나 또는 심지어 그 미국 갔을 때에도 그러한 자리에서 본인의 그 마음의 내심을 그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애용했던 이런 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천상철 차장. 네. 이날 이 햇볕이 도대체 얼마나 강했는지, 뭐 날이 워낙 맑아가지고 햇볕이 좀 따갑긴 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각도가. 햇볕이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넘어오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봤을 때는 오른쪽인가요? 왼쪽, 예. 왼쪽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면에서 해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뭐 모자까지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선글라스만 껴도 그래도 상당히 눈을 좀 보호할 수 있었고, 저게요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 남자 화장실은 1층에 있고요, 여자 화장실은 저 막루에서 멀지 않은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정상들은 화장실을 만약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화장실을 가게 된다면 그 근처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여자 그 수행단이나 가족들을 좀 배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저 열병식이 열린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햇빛이 아주 강렬한 시간, 낮 시간대고, 또 오늘 베이징의 온도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저 그랬군요. 행사를 하는 시간대에는 약 26도에서 27도였거든요. 예. 햇빛이 너무 맑아가지고 저기 실제로 저거 봤던 사람들을 보면은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경을 선글라스 안 꼈잖아요. 예.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에서도 보면 예. 상당히 좀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잖아요. 보이네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시간을 알고 미리 선글라스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제대로 준비를 그랬군요. 시킨 겁니다. 예. 자, 우수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옷이 노란색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황금색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중국을 배려한 색깔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좀 돋보이고 싶어서 이런 색을 입은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중국을 배려한 것이죠. 배려한 것이다. 중국에서 이전에는요, 예. 이 황금색 옷은 아무도 입지 못했어요. 오로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이 황금색이라는 것은 지존, 존경, 존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동경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황금색 의상을 입으신 걸로 생각되고요. 그 펑리안 여사는 반면에 붉은색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황금색하고 붉은색인데 펑리안 여사하고 함께 조율이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멋지게 잘 배합시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 사실 저 장면에서 오늘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보셨을 겁니다. 지금 뭔가 대화를 하고, 옆쪽으로 가서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옆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옆에 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좀 의아했는데, 천상철 차장. 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취재가 좀 됐습니까? 저는 아직 취재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취재단이 상하이로 예.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그래요? 이동해서 도착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의전 팀에서 분명히 저 사진 찍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이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옆으로 서라고 했는데도 지금 저 뒤로 지금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저걸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각국 대통령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계속 그러게요. 한 4, 50초 간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들어오기 전에 저 모습을 봤을 텐데 왜 저기에서 아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차장, 혹시 네. 최룡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뭐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취재된 내용. 아까 뭐 막루에 올랐을 때 그 거리감에서 보여지듯이요. 예. 눈길을 교환할 수 보이지도 않아요, 저게. 그러니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시주석이 주최한 만찬에서도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룡해가 이번에 그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방문단 대표 단장 자격으로 갔고 전용기도 아닌 일반 비행기로 이동했던 만큼 그 어떤 특사 자격으로 어떤 김정은의 친서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많거든요. 이번에 네. 그만큼 최룡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북한에서 그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나왔어요. 이 해외에서 행각 중인 남조선 집권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보통 그래요? 이제 북한이 화가 나면 박근혜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남조선 집권자가 이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두고 북의 도발이니 뭐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감사드린다더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엄하다. 무엄하다. 예.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누가 무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신인균 대표님. 네. 사실 김정은이 안 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도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북중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보낸 이유, 본인은 안 온 이유 이런 것들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중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과 비슷한 정도의 의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율이 됐겠죠. 비교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신 것은 철저하게 국격에 따라서 쓴 겁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오른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그 다음에는 뭐 몽골, 이집트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경제력, 군사력, 또 어떤 그 국격 모든 것이 대한민국 우위에 있죠. 그러나 이런 것처럼 배치를 한다면 김정은 제1비서는 또 제1비서지 주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직함에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최소한 6, 7번째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러면 또 와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오찬을 한다든지 정상회담을 간단한 좌담을 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 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 요구를 하죠. 자, 그러면은 10월 10일 날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 이런 것을 하지 말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들어주겠느냐. 그러면 북한은 못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날 만약에 로켓 발사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리더십이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중국과 북한이 맞지 않는 예, 것입니다. 그랬군요. 예, 그 이번에 중국 당국자들의 전언에 의하면요, 중국 당국은 그 김정은의 방중을 위해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최초로 그 북경에서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남북 양국이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국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일주일 지내면서 예측 불가한 북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오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중국한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금방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북한이? 것처럼 그 예우 문제라든가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김정은한테 핵무기 도발하지 마라, 핵 개발하지 마라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 측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찼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